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공 선택 방법에 대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입시철에 들어서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진행하느라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컨텐츠들보다는 길이가 조금 짧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알짜배기 내용만 담았으니까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떠한 전공으로 지원할지 고민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컨텐츠 내용과는 별개로 수시 지원 전략 및 자기소개서 스토리라인 컨설팅인 메이저 전략 솔루션에 대한 문의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예년에 비해서 신청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컨텐츠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진행 가능 인원의 50%가량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훨씬 빠른 시점에 솔루션 신청이 마감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석소장과 함께 대입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솔루션 안내 통화 상담 신청 이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작년 8월경에 제작했던 문이과 수시 원서 전공 선택 방법에 대한 팁을 담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먼저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문과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을 기준으로는 내신 떨어졌다고 전공을 돌린 것은 아닌지, 대학원 진학 계획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과 융합이 가능한 학문인지 등의 선택 기준을, 그리고 이과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전공 이름, 전공 소속으로 개설되어 있는 연구실, 교과, 과정 등의 선택 기준을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컨텐츠의 경우 좀 더 지원 전략 측면에 초점을 맞춘 기준들을 제공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전 컨텐츠들과 연계되는 면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를 읽어보시기 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석소장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준은 유사도가 높은 비교과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은 코로나19 세대를 거쳐왔던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일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코로나19가 유행함, 그리고 학교생활 속 창의적 체험 활동 및 교과 세특의 대부분이 코로나19 관련 이슈와 연관성이 생기게 됨, 그리고 3학년 1학기 마무리 시점에서 생활기록부를 확인해 보니까 메인 키워드가 코로나19 관련 탐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을 예시로 설명을 해보자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라는 시대적 트렌드 이슈가 학교 생활 속에 너무 많이 파고 들어와서 생활기록부가 온통 코로나19 관련 생명과학 이슈인 mRNA 백신의 원리, 그리고 백신의 종류와 차이점 등등의 키워드로 가득 차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을 구성할 때 높은 확률로 한 가지 지원 전략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내 생활기록부에 뭐뭐 관련 이슈들이 많은데 이 이슈들이 모두 뭐뭐 학과 관련 이슈잖아. 그러면 여기로 지원하면 비교과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유리해지겠지라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소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목적성을 갖고 시대적 트렌드 이슈와는 다른 방향의 관심 분야를 밀어온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몰라도 딱히 관심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중위권 학생들부터는 같은 시대적 트렌드 이슈를 마주해서 생긴 비교과, 즉 유사도가 높은 비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교과에 의존해서 지원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꼽아보자면 전지구적 이슈인 지구온난화, 탈탄소 및 탄소 저감 기술, ESG 경영 등의 관련 키워드가 많이 들어간 바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과를 기준으로는 환경학과 및 환경공학과를, 문과를 기준으로는 국제학과 등의 무지성으로 지원을 하는 사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께서는 유사도가 높은 비교과는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0에 가깝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상 좋은 비교과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희소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 지원 전략의 메인이 되는 비교과들이 대부분 다른 지원자들의 생활기록부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해당 전공에 대한 지원 당위성은 설립될지 몰라도 실제 학부를 결정하는 비교 우위는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내 관심 분야는 비시대적 트렌드 분야인 뭐뭐 분야인데 학교 환경상 대부분의 활동이 모두 시대적 트렌드 이슈 쪽으로만 몰려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대신 공동학교 활동 속에서도 내 관심 분야인 뭐뭐 분야로 자기주도적으로 탐구를 확장했고 내 나름대로 동아리나 자율탐구를 통해서 비시대적 트렌드 이슈인 뭐뭐 분야에 대해 탐구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명을 하는 것이지만 중위권 대학교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소장은 해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비시대적 트렌드 이슈 중 나름대로 성과를 내놓은 비교과에 집중해서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해주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탐구가 많은 이과 학생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코로나19 관련 탐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특정 탐구에서 우수상 이상의 성과를 거둔 정도의 탐구가 아니라면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리학이든 인공지능이든 화학이든 생명과학의 다른 분야이든 지구과학이든 수학이든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가까운 비교과만을 기준으로 지원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 관련 탐구가 많은 문과 학생에 대입을 해보자면 탈탄소 정책, ESG 경영 관련 탐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탈탄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및 특정 정책에 대한 정확한 개선점 혹은 물적 분할과 같은 소액주주 권익 침해 사례가 ESG 경영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 등과 같이 자신만의 관심 분야와 엮어서 시대적 트렌드 이슈를 심층 확장해본 경험이 없다면 해당 시대적 트렌드 이슈 관련 비교과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제학부나 경영학과 등의 기존 지원 전략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팁은 진로 선택 과목의 도입 이후부터 여러 성적대 학생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석 소장이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 전공과 면밀히 관련이 있는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평가에서 불리한 면모는 있을지언정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입학사정관이 불합격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석 소장이 단지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 솔루션을 진행했던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화학2 수업을 이수하지 않고도 세계 대학 이상의 화학과에 합격을 하거나 물리학2 수업을 이수하지 않고도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중에서 N개 이상의 과학기술원의 물리학과 및 관련 전공 지망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 학생들의 경우에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측면에서든 자기소개서 측면에서든 면접 측면에서든 확실한 소명이 들어갔다는 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교 수업 속에서 물리학2 수업을 이수를 하고 싶었지만 개설 자체가 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2개 과목만 선택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제 꿈과 좀 더 연관이 있는 화학2 및 생명과학2 수업을 이수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등의 이유를 소명한 이후에 우수한 화학2 및 생명과학2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교 진학 이후에 물리학2 수업도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계획을 자기소개서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학2 수업 내용을 부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다른 교과목의 세특에 섞어서 수업만 이수하지 못했을 뿐이지 관심은 충분히 많다를 확실히 어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학2 수업을 이수하지는 않았지만 선택 과목은 2개 한정이라는 환경적 배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음과 더불어 그렇게 선택한 화학2와 생명과학2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기본적으로 과학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 혹은 그만큼 관심이 많았음을 어필을 함으로써 내가 물리학2 수업을 이수하지 못해서 성적이 없는 것 뿐이지 들었으면 마찬가지로 잘했을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확신을 주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한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에서 불리한 면모를 환경적인 요인과 타 과목에 대한 우수한 학업 역량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타 과목에 녹아있는 관련 세특으로 커버하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쉬운데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을 면접에 가서야만 즉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해야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타 과목에 대한 우수한 학업 역량 혹은 본인의 진로 분야와 연관이 있는 해당 과목의 이론과 원리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 및 타 과목과 연계해서 세특에 실어두는 방식 등으로 커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컨텐츠의 주제에 맞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화학과를 지망하는데 화학2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화학1조차 4에서 6등급대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커녕 다른 과목 세특에서도 화학2 내용 중 진로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세특을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화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 전공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해당 사항을 포함해서 2가지의 기준도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